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스트 창업 자금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창업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이라고 지금 금년에 신설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게 한 장짜리 요약된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은 아시는 분들은 크게 안 보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입니다. 창업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도권 전체적인 나라를 6개의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수도권, 뭐 강원권, 그리고 이제 경북, 경남, 뭐 충북, 충청도,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6개의 권역으로 나눈 다음에 여러분의 사업자 소재지가 속한 그런 여섯 개의 그 권역에 여러분이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권역이 아닌 다른 권역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해놨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6개의 거점별 중점 대학에서 자금도 주고 뭐 교육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보통 우리가 세 가지 그 기술 창업 과정에서의 창업 자금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나눠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표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예비 창업자 부분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넣으셨던 분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금액도 거의 똑같아요. 모집 인원만 다릅니다. 240팀이고요. 초기 창업팀, 창업 3년 미만 기업이죠. 역시 최대 1억 원이지만 평균 7천이고요. 150팀 모집합니다. 10개월 동안 쓸 수 있습니다. 도약 창업팀은 창업 도약 패키지랑 똑같죠? 3억 원에서 평균 1.2억, 그리고 120팀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고요. 특징이라고 보면은 6개의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거점인 대학교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사업자 소재지가 만약에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의 수도권역에 있는 중점 대학을 넣겠다라고 하면 이제 권역 내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역 내 지원을 60% 이상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40팀인데 총 6개의 기관에서 하니까 한 40개 팀, 권역별로 40개 팀을 모집을 하고 요 40개 팀 중에서 60%인 뭐 한 24개 팀은 권역 4개, 내에서 16팀은 권역 내에서 뽑을 수도 있고 권역 외에서 뽑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6개의 권역기관에서 이걸 나눠가고요. 그 나눈 거에서 또 60% 이상을 권역 내에서 선발을 하니까 가능하면 여러분이 사업장이 있는 곳으로 지원을 하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권역 내역에서는 한 40% 이내 선발하고요. 지원은 5월 18일입니다. 아가지입니다. 즉, 이 사업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에 탈락하신 분들이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안 돼서 이 사업을 못 넣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넣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탈락하신 분들은 탈락한 사업 계획서를 업그레이드 하신 다음에 권역 내에 넣으실지 아니면 비권역에 넣을지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이신 분들은 권역 내에 넣으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정도로 한번 창업 중심 대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그러면 바쁘신 분들은 이 정도까지 보시고 나중에 저희 유튜브 밑에 있는 링크 주소를 보셔서 공문을 다운 받아 보시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서 여러분이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시간이 남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공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한 공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비 창업자죠. 창업 중심 대학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입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면 뭐 사업화 자금 지원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평균 5천만 원 지원이다라고 볼 수 있죠. 선정 후 8개월 내 그리고 240명 이내 지원 기술의 분야는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권역이 있어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 권역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60% 이상을 모집한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이 사업장 소재지. 근데 예비 창업자는 사업자가 없으니까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갑니다.
예비 창업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권역을 여부를 따지게 되고 아무래도 권역이 조금 더 많이 뽑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TO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 240개 TO인데요. 우리가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1000팀씩 뽑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240개 팀을 뽑으니까 적게 뽑는 거죠. 그래서 탈락자분들이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TO가 낮기 때문에 경쟁률은 좀 높을 걸로 개인적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권역을 조금 더 많이 뽑으니까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 서울 살지만 충청도에서 창업할 거라 이쪽에 넣고 싶어요. 그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 보면은 뭐 거주지, 사업자 소재지 이런 거 상관없이 주관기관 하나를 선택해서 넣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권역을 많이 뽑기 때문에 권역으로 갈 경우에는 권역의 기관을 신청해야 된다. 뭐 여기 나와 있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권역에다 넣을 거냐 아니면 비권역에 넣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TO상으로 보면 권역 내에 조금 더 유리하지만 아무래도 하이테크랑 관련된 부분일수록 좀 수도권이 좀 경쟁이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고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제가 농업 관련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특히 농업 관련된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좀 어렵고 충청도나 이런 데 창업하고 싶다라고 하면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 쪽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타당성이 있으면 이런 충청도 같은 데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넣어라. 대신에 일반하고 권역은 TO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권역에 넣지 않는 경우 이 TO 손실을 좀 감안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TO 차이가 많이 큰 건 아니고 모집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쟁이 조금 치열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신청 요건의 예비 창업은 거의 예비 창업 패키지 내용하고 유사하다고 봐야 돼요.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은 예전에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때 설명했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여러분 상세 내용들을 이렇게 훑어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K-스타트업에서 모집을 해서 내시면 되고 사업계획서 여러분이 잘 쓰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동일 권역 내 지원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초기 창업 단계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되겠죠.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고 가점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이 있으신 경우는 특허권이나 실용시당권이 있으면 가점 1점, 전국대회 경진대회 수상자 가점 2점 뭐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면제 대상이신 분들은 뭐 여기서 좋겠죠. 네, 여러분이 면제 대상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 지표는 다른 부분은 큰 차이는 없는데 권역별로 여러분이 넣을 경우에는 이 지역 연계, 이 지역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창업을 했을 때 이 지역 사회에 공헌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냐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권역별로 중점으로 지원하는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과의 관련성이 있느냐 부분을 여러분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내가 신청해야 되는 권역의 전략산업과 맞지 않을 경우 여러분이 전략산업과 맞는 그런 비권역이지만 그쪽을 찾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의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은 앞선 영상들에서 너무 많이 설명했던 것들이라 뭐 크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좀 적게 뽑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 아이템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현실적으로 없다. 다만 예전에 유사 사업을 받았으면 그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뭐 이렇게 예비 창업 전형에서 볼 수가 있고 초기 창업 전형도 뭐 굳이 설명을 많이 크게 드릴 필요는 없겠죠. 네, 초기 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7천만 원 그리고 10개월로 좀 늘어나는 정도인데 뭐 어차피 그 정도야 뭐 대동소이한 내용들이고 TO의 숫자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 적게 뽑은 만큼 그만큼 TO 수가 적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빼면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역에 대한 판단이 예비 창업 때는 주민등록 소재지잖아요.
여기서는 사업자 등록 소재지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청년이란 말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청년들에게는 조금 더 많이 좀 뽑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점이 좀 다릅니다. 초기 창업 같은 경우는 노란우산 공제 가점이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창업 기업이 가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좀 설명을 조금 드리면 노란우산 공제 사업에 대해서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개인 사업체로 사업을 한 10년 할 때도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을 했고 지금은 제가 이제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면 좀 좋은 혜택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조금 드리면 기본적으로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하면 가점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하는 종합소득세에서 이제 공제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제 금액만큼 그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어간다면 나중에 이 부분은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이제 예적금처럼 입출금할 수는 없지만 폐업을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뭐 대표이사를 바꾼다든지 뭐 그런 특수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해지했을 때 목돈을 받을 수가 있고 원래의 근본 취지는 사업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부도가 났을 때 이거는 이제 그런 파산 면책이나 이런 데서 압류가 되지 않는 그래서 창업자가 퇴직금 형태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창업자가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랬을 때 돈 한 푼도 없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요 금액이 유용하게 쓰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노란우산 공제를 조금씩 해놓으시면 마음에 조금 여유도 생기고 나중에 좀 창업자는 퇴직금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은 세액공제고요. 그럼 급한 돈이 필요하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두시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신에 금액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반에 매출이 없을 때는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분이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산업 분야는 이제 금년도 트렌드입니다. 2022년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신산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주고 몇 가지 이렇게 항목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그래서 모바일 웹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앱이죠. 어플리케이션, 실감형 콘텐츠, AR이나 VR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지능형 로봇, 스마트 제조, 공장 자동화, 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화장품 뭐 이런 거죠.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이 추가됐고요. 드론, 그리고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재생에너지, 2차 전지 뭐 이런 내용들이 신산업이 한 2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될 경우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이고 어떤 요즘에 금년도 상반기에 따른 트렌드들을 봐도 이 신산업을 매우 강조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산업 부분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 부분 이쪽 부분은 여러분이 사업을 기획할 때 이쪽 부분으로 만약에 해두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서류평가, 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창업도약은 이 정도의 내용으로 창업도약이 아니죠. 네, 초기 창업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도약은 그죠? 도약기 창업기업이라고 했지만 그냥 창업도약이라고 얘기해도 거의 비슷하죠. 3에서 7년차 기업이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약기에서는 어떤 부분이냐? 이 도약이란 말이 스케일업을 의미한다고 했고 투자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이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대량 판매 같은 걸 통해서 매출이나 수출 아니면 투자 유치가 뭐 10억, 뭐 20억 이렇게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존에 어떤 판매하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제품이나 업그레이드 제품들이 크게 나중에 이제 매출이나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아이템이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전체적인 뭐 TO를 빼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도약기 업체분들은 이제 이 정도의
정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가 않겠습니다. 아무튼 공문을 한번 보시면서 맡기시는 거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나 이제 스타트업 Q&A 쪽에 문의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요 6개 권역 담당자분들 연락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되겠죠. 네. 아무튼 창업중심대학 지원 사업이 금년에 신설됐는데 장점, 내가 금년에 못 받았으면 일단 지원할 필요가 있죠. 단점, 모집 TO가 적습니다. 모집 TO가 일반 TO 대비 적다 보니까 경쟁이 좀 셀 수 있다. 다만 붙을 만한 업체들은 앞에서 이미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창업 중심 대학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뭔가 좀 사업을 해서 유의미한 실적이 나오셨던 분들에게는 좀 더 이번 기회가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4월 가장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많고 발표도 많고 그런 시기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상반기에 기회를 못 잡으셨던 분들은 우리가 왜 상반기에 그게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분석과 그런 과정을 거치셔서 좀 더 나은 그런 업그레이드된 사업 준비를 하신 다음에 잘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창업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셔서 또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